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 미래이와 자랐고 다복한 가정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취직을 했고 미래이도 학교가 쉬는 날과 일찍 마친 날은 집에서 10분 정도 되는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여동생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조금 늦게 돌아왔다. 밝은 성격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동생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평소와 달라 보였다. 식사도 다 끝마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미래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하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냐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그래도 끈기 있게 물어봤고 여동생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보자면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비디오 가게는 아주 큰 대형 매장과는 달리 지역 밀착형 중간 규모의 가게다. 많은 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게에 따라서는 테이프 수거함이라는 것을 준비해두는 곳이 있었다. 이것은 영업시간 내에 비디오를 반납할 수 없는 손님을 위해 설치해둔 투입 형식의 비디오 수거함이다. 휴일에는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서 수거함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 하나였다. 문제의 그것이 수거함에 들어있었던 것은 3일 전 일요일이었다고 했다. 그날 학교에 가지 않은 여동생은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수거함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보통 비디오를 반납할 때는 대여용 케이스와 대여표를 함께 넣고 비디오 가게 이름이 적힌 비닐봉지에 담아 반납을 하게 된다. 문제의 그 비디오는 가게 이름이 적힌 비닐봉지에 들어있었지만 대여표도 없었고 대여용 케이스도 없는 비디오 가게 빌려준 테이프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시판되는 녹화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극히 평범한 비디오 테이프는 아니었다. 후에 실제로 내가 그 문제의 테이프를 보았지만 속에 테이프를 보호하고 있는 투명 플라스틱 부분은 찢어져 있었고 언제 구입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겉은 더러웠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테이프를 비디오에 넣으면 비디오가 고장날 것 같은 그런 테이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풍기는 기분 나쁜 뭔가가 나를 오싹하게 만들며 책상 서랍에 넣게끔 만들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것을 발견한 여동생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동생과 가게의 직원도 손님 중 누군가가 반납할 테이프가 집에 있던 테이프를 헷갈려 반납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잘못 반납한 것을 깨닫고 금방 가지러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비디오는 가게 카운터 뒤의 선반 구석에서 그 봉인이 풀릴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어도 그칠 기색이 없이 이대로 영원히 내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A씨가 얼굴을 내민 것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30분 정도 전인 7시 반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개점 당시부터 오던 손님으로 이틀 걸러 하루에 가게에 오는데 점장과 직원 모두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비디오를 빌려 돌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잠깐 잡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예전의 비디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대단히 흥미를 느낀 것처럼 야, 한번 보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점장님은 저 이거 손님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라고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A씨가 우기는 바람에 모두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속 내리던 비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손님도 없었고 영업에 지장을 줄 염려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꺼림칙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쭉 느꼈던 뭔가 좋지 않은 불안 같은 것. 하지만 반면에 그곳에 뭔가 찍혀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던 모두가 말하진 않아도 아무도 이 테이프를 가지러 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감상회에 참가했던 것은 A씨, 점장님, 그리고 저, 여대생 아르바이트 토모씨, 그리고 아스카씨, 총 5명이었습니다. 아스카씨라는 사람은 이 가게 주인의 딸로 저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듯 가끔씩 놀러와서 A씨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냈던 A씨는 카운터 옆에 있는 비디오 덱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게 몰카하면 어쩌지? 라는 말을 하며 농담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리가 악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비디오가 마지막까지 재생되고 자동으로 되감기를 시작해도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얇고 기분 나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만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4명도 같은 기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씨도 2-3마디 건네고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이 지나 황급히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 비디오 옆에서 단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점장님이 와서 저 미래이짱 미안하지만 아스카짱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을래? 제가 아스카씨의 몸 상태를 보러 가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까 봤던 비디오의 영향 때문인지 기분이 몹시 안 좋았지만 그녀의 상태는 확연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뒤쫓아오는 듯한. 저는 점장에게서 택시비를 받아 아스카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태가 걱정스러워 저 아스카짱 괜찮아? 라고 말을 걸어봤지만 그녀는 작게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있는 골목은 차가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택시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여전히 내리고 있는 빗속을 둘이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비디오 말인데 지금까지 묵묵히 있던 그녀가 문득 발을 멈추고 말을 걸었습니다. 들었을 거야. 어? 목소리가 들렸을 거야. 제가 기억하는 한
그 비디오 속에선 사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여자 목소리로 아스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집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의 뒤를 다급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면서 돌아보더니 저 고마워 라고 말하며 가느다란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확실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들리지 않은 목소리가 그녀에게는 들렸다는 것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까요? 나에게만 들리지 않았다. 또는 그녀만 들었다? 저는 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로 그녀가 사라진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스카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